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5번을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죠. 갈등을 빚고는 와중에 저도 한번 소개드렸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캠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쪽 사람들이 김종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만나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했다는 이야기 이런 소식들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김종인 갈등의 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에 금태섭 전 의원의 중재로 이재명과 김종인 그리고 양정철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당장 부인을 했고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 어제 김영진 신임 민주당 사무총장이죠.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김영진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났다는 사실을, 김종인과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김영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을 만날 이유가 없다. 김종인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도 멀어지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캠프 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도 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울타리를 막 넘나들었는데 지금은 울타리 사이에 딱 끼어버린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 그런 처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또 보도가 많이 됐지만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주저떤다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두 사람은 멀어지고 있죠. 중앙일보 오늘 일면 토업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종인의 줄다리기 윤석열의 짐이 돼간다. 자, 윤석열 짐이 돼가는 김종인 윤석열의 줄다리기입니다. 짐이 될 뿐만 아니고 이 정권 교체의 장애물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선대위 합류 문제 놓고 20일째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김종인을 빼고 선대위 인선 발표를 했죠. 본부장 6명. 그래서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니 도대체 김종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흔드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중요한 시기에 정책이나 비전 대신 선대위 인선 싸움만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일리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 문제를 놓고 연일 김종인이 윤석열을 흔드는 그런 모양새로 혼선을 야기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역시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두고 자고 우면해서 스스로 분란을 일으켰다. 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가기 힘들다. 이런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자기 사람 잘 챙기기로 유명한 윤석열, 자기 사람, 윤석열 사장,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동훈, 등등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과 정권을 손에 쥐고 항상 선거 때마다 정권을 손에 쥐고 어떻든지 그 정권을 장악을 해서 당 조직을 뒤엎는 방식으로 선거를 이끌던 김종인의 스타일이 융화되기 힘들다. 자, 이런 차원에서 두 사람이 같이 가기 어렵게 됐는데 어제 그 내용, 주접든다. 그 내용을 동아일보는 오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김종인, 내게 최후 통첩 주접든다. 주접들고 있다. 윤석열 후보
이제 김종인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김종인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갈라서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김종인,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이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런 보도가 어제 있었죠. 뭐냐면은 아무 조건 없이 어제, 오늘 내로, 어제 당일 내로 조건 없이 합류 선언해라.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주접을 떤다. 주접을 떤 주체는 윤석열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윤석열 후보가 어제 지금은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 그러면서 김종인 배제하고 선대위 실무조직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보도 중에 하나가 밖에서 돕겠다고 김종인이 이야기했다. 윤석열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종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배석했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어제 김종인이 내가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권성동 사무총장도 참지 못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하겠나? 김종인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는 내가 이야기를 했지. 내가 없는 말을 어떻게 지어내서 하느냐. 그러면은 권성동의 말에 따르면은 김종인이 또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김종인 이야기를 놓고는 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일단 이 문제는 봉합하고 가야 된다. 당분간 냉각계를 갖더라도 김종인은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초선 의원 몇 명이 회의를 열어서 자, 김종인 사무실을 방문하자. 우리가 때롱 몰려가서 김종인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미리 보도가 되는 바람에 또 보도가 됐기도 했지만 주접든다. 이 발언이 알려지는 바람에 그거를 당분간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해서 초선 의원 몇 사람이 냉각계를 가진 뒤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봉합을 하자는 이야기죠. 봉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별을 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초선들은 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죠. 그때 총괄선대위원장이 김종인이었죠. 그런데 참패한 와중에 103명이 살아남았는데 비례대표까지 그 안에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국회 맛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총선 4.15 총선 끝나고 그때 그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 다른 선거는 다 참패를 해서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참패한 김종인이 다시 어찌어찌 해서 비대위원장을 임기를 보장받아서 1년 동안 했죠. 얼마 전까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이 초선 의원들이 여정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 본인들이 본 리더는 김종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에 대해서 일종의 순체가 됐다고 해야 할까 그런 상황인데, 자, 김종인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조선 의원들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김종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면, 몰려서 김종인 찾아가서 오십시오. 저희들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는 삼고초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김종인이 원하던 바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초선 의원들을 물론이고 김종인 이렇게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국민의힘 안에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단절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과거 기사 몇 개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 주장을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2020년 3월 26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미래통합당이죠. 그때 한교안이 이끌던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수락. 자, 한교안이 자택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 그때 튕겼죠. 안압극에 관심 없어. 그 당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권을 받기 위해서
총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한교안 대표가 자택으로 찾아가서 간청을 하니까 수락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원톱 체제, 지금도 뭐 원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톱 체제를 본인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선거에서 통합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한교안 대표가 자택으로 찾아가서 간청을 해서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는데 그 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하고 나서 김종인이 한 말은, 국민들에게 한 말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해 놓고는 또다시 어찌어찌해서 1년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본인이 몸담았던 당을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지금 다시 아사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다른 기사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중앙일보 2016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급히 상경한 문재인, 김종인 자택 찾아가 없어. 간청, 조금 전에 한교안은 간청, 이번에는 문재인이 자택 찾아가서 없어했다. 이게 뭐냐면은, 자, 김종인이 그때 민주당의 이 비대위 대표,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대표, 그런 직함을 가지고 또 선대위원장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선거를 그때 2016년 이 총선을 이끌었죠. 그런데 그때 김종인이 이 비례대표를 본인이 2번을 받는 그 셀프 공천을 해서 친문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김종인이 당무 보이콧을 했죠. 당무 거부를 하고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다급해진 것은 실질적인 오너인 문재인이죠. 선거가 한창 불이 붙고 있는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 그래서 그때 창원에 머물고 있던 문재인이 급히 서울로 상경을 해서 문재인 자택을 김종인 자택을 찾아가서 업소를 해서 또 김종인이 당무에 복귀를 하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례대표 2번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종인 쪽에서 당대표 추대론이 나왔습니다. 셀프, 그것도 셀프. 김종인 당대표 추대론, 민주당의 당대표 추대론이 나왔는데 당연히 친문 쪽에서 안 받았죠. 그러니 친문과 결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7년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서 공동정부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또 틀어져서 나와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하겠다고 이 선언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접고, 자, 이런 그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그 전에 2012년 10월 9일 이것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박근혜, 김종인, 안대희 만나 당무 복귀 최종 담판. 이때도 박근혜가 그 바쁜 와중에 후보가 그때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도 그때 그 당시에 한강옥 동교동계 출신 한강옥 위원장 그 영입에 반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었고, 이 김종인은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 민주화 이것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갈등 와중에 이것도 선거 막판입니다. 선거가 12월 19일에 있었는데 이 충돌이 일어난 것이 10월 9일 거의 2달 남겨놓고 보이콧을 해서 당무 보이콧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보이콧을 해서 닷새 동안 당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도 다급한 박근혜 후보가 찾아가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이 당무 복귀. 자, 2012년 10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그래서 결국 김종인은 또 박근혜 후보가 와서 또 간청을 하니 마지못하는 것처럼 당무 복귀를 했습니다. 닷새째 당무를 거부했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9일 박근혜 후보와 만난 뒤 당무 복귀 뜻을 밝혔다.
자, 이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김종인이 본인이 킹메이커, 이 이야기를 계속 자랑 삼아 하면서 내세운 선거가 이 선거입니다. 박근혜를 당선시켰다. 그런데 불과 2달 전에 이렇게 여깃장을 놓고 목리를 부리면서 당무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때 당시에 이 경제민주화, 뭐 재벌개혁, 이것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보수가 결집을 해서 승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선거, 문재인에게 그때 질 뻔하다가 막판에 보수 결집으로 가까스로 이겼는데, 그 이후에 김종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하다가 바로 2016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이런 이력들을 보면은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다. 킹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다. 자, 이런 과거 행적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의 진입을 막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이런 모습들을 다 살펴봤겠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윤석열 일하는 선대위 본부장급의 원희룡, 주호영 등 6명을 임명을 했다. 주호영은 이 조직 총괄입니다. 원희룡은 정책. 자, 이래서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는 개문발차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김종인이 안 들어왔으니까는 개문발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 닫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문 닫고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작게 난 기사인데 조선일보 6면 아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홍준표 캠프 출신 박창달 전 의원 이재명 지지선언.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대구 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박창달 전 의원. 제 선거권의 혼설에 출연해서 조직의 기재,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선거의 달인,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홍준표 캠프에 있다가 지금 어제 갑자기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3선 의원이죠. 전국구 2번 하고,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박창달 전 의원에 대해서 영남 지역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창달 전 의원이 민주당 정체성과 다른 정치 노선을 견제해 왔던 데다 신선함이 부족해서 대구 경북 지역 지지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 선거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박창달 전 의원이 선거권의 혼설에 출연해서 그렇게 보수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놓고 갑자기 민주당으로 갔느냐, 홍준표가 안 돼서 갔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마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취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박창달 전 의원이 선거권의 혼설에 출연한 것은 제가 섭외한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달 전 의원이 연락이 와서, 과거에 제가 일선에서 취재할 때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출연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좀 있어서 하겠다 해서 출연을 해서 정권교체의 당위성, 그리고 정권교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서너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시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신 송가되는 말씀을 드리고, 박창달 전 의원이 출연했던 이 영상은 제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도저히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면목이 없어서 제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송가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3중 바리케이트 윤석열이 김종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쳤다 이러면서 그 수문장은 주호영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종인이 처음에 윤석열 경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받지 말라. 중앙선대위에 대선 캠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주호영이다. 주호영이 윤석열 캠프의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올 때
다시는 모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하겠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는데 김종인이 그것을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주호영을 계속 겨냥해서 비판을 했고 이번 선대에서도 주호영은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제가 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름대로 취재한 것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호영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항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과 내가 불편한 관계는 아니다.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한다. 그런 그 전화를 걸어봤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